자, 운동 초보자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운동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나요? 사람들마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운동이 다 달라서 헷갈리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할 것 같은 운동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20년 동안 하면서요, 수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을 10년 이상 잘못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운동 10년 차 때 데드 100kg도 못 들었었거든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그죠? 아마 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도 있었고요, 하견 문제도 있고요, 유산소 허약 증후군 등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운동 3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이 영상만 봐도 시행착오가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동 3가지는요, 바로 기초 코어 운동인 3개월 자세와 유산소 운동인 캐틀벨 스윙, 기초 상체 운동인 푸시업입니다. 이 3가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해도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요. 먼저 기초 코어 운동인 3개월 자세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기초 코어 운동을 무시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코어 근육은 겁나 센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데드리프트, 터키시게더, 캐틀벨 스윙 같이 코어를 많이 강화시켜준다는 운동만 했으니까요. 엄청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은. 데드 200kg을 넘게 들었는데 코어가 약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코어가 약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복근 운동할 때 옆구리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허리를 자주 삐끗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어가 약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기초 코어 운동인 3개월 자세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허리를 거의 삐끗하지 않고 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프리웨이트 운동들이 코어를 강화시켜주지 않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초 코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대부분 그랬거든요. 준비 운동은 그냥 개나 줘버리고 그냥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만 하고 그냥 집에 가세요. 준비 운동 하는 거 그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죠? 데드리프트 하면 전신의 코어까지 다 강화된다는데 뭐하러 기초 코어 운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쳐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마다 허리나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기도 하죠. 저희 유튜브 구독자 수업 중에서 3대 운동 수업을 오는 분들 중에서도 2명 정도가 이런 케이스였었어요. 여러 가지 기초 코어 운동 중에서 왜 하필 3개월 자세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개월 자세가 플랭크처럼 유명한 운동이 아니니까요, 그죠? 제가 이 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난이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난이도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누구에게나 코어를 강화시켜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특히 코어가 약한 직장인들에게는요. 반면에 난이도가 높은 코어 운동인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코어가 잘 강화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코어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코어가 강한 사람은 3대 운동만으로도 코어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운동 커뮤니티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코어가 애초에 강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직장인을 포함한 초보자들입니다. 고수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따라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치는 상황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가 약한 직장인들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만 하면은 오히려 다치는 문제를 겪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의 근력학교 수업이나 3대 운동 4주 수업, 유튜브 멤버십 수업 이런 데서 항상 기초 코어 운동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초 코어 운동을 하세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3개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의자를 준비하고 눕습니다. 의자에 90도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아랫배에 손을 얹고요, 숨을 코로 아주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제대로 이제 복식 호흡이 됐다면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30초씩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풀려 놓은 배가 꺼지지 않도록 얕게 숨을 쉬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 캐틀벨 스윙입니다. 과거 10년 전에 저는요, 유산소 운동을 진짜 1도 안 했어요. 자, 그냥 3대 운동이 좋아서 그것만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산을 타거나 언덕을 올라가거나 그러면 딱 티가 나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숨을 더 많이 헐떡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운동하는 애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유산소 허약 증후군이었습니다. 유산소 허약 증후군은 특정 질환은 아니고요, 심폐지구력 저하와 관련된 신체적 허약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일반
일반적으로 노년층에서 많이 관찰됩니다. 저희 근력학교 수강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수강생들 대부분이 유산소 허약 증후군 상태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도 유산소 허약 증후군 상태였고요. 저희 수강생들은 30, 4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직장인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허약 증후군인지 알아봐야겠죠, 그죠? 지금 화면에 나온 문제 중에서 자기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화면을 정지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점들 중에서 2가지가 포함되면 유산소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3가지가 포함된다면 유산소 허약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요. 4가지 이상이 포함된다면 이제부터 유산소 허약 증후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만성일 수도 있고요. 저의 경우 캐틀벨 스윙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는 불면증, 피로, 혈당 스트레스, 체지방 증가, 신체 구조물 손상 등 5가지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산소 허약 증후군 상태였죠, 그죠? 아마 만성이었을 겁니다. 유산소 운동 안 했으니까. 캐틀벨 스윙을 10년간 꾸준히 한 지금은요, 불면증 조금 남아있어요. 체지방 증가 좀 있습니다. 2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유산소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까지 개선된 거죠.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유산소 허약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 캐틀벨 운동을 할 거예요. 저같이 웨이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저도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지루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캐틀벨 스윙은 벌써 10년째 하고 있어요. 캐틀벨 스윙도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재미없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산소 능력도 굉장히 잘 개선되고요. 캐틀벨 스윙 운동법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추천 영상을 보시거나 저의 유튜브 멤버십 수업을 수강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조금 그렇다면 캐틀벨 원데이 수업도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그걸 신청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째는 푸시업입니다. 일반적으로 3대 운동 위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푸시업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벤치프레스에 비하면 푸시업은 운동 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푸시업보다는 벤치프레스를 많이 했었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벤치프레스와 다르게 푸시업은 날개뼈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등을 대고 하다 보니까 날개뼈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는 자연스럽게 날개뼈도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은 운동할 때 날개뼈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어깨와 목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 근육 중에서 특히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많이 약화되는데요. 정확히는 벤치프레스에서는 전거근이 강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근육이 약한 상태면은요, 날개뼈가 몸통에 딱 붙어 있지 못하게 돼요. 이 문제를 익상견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전거근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전거근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약 7년 전에 알았습니다. 운동 한 13년 차였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죠. 전거근이 약한 상태에서 높은 중량의 벤치프레스를 자꾸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에게 진짜 필요한 건 푸시업이었던 거죠, 그죠? 그 중에서 정말 강도가 낮은 인클라인 푸시업이라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태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수업에 오는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는 어깨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심각한 분들도 종종 오십니다. 그래서 저의 근력학교 수업이나 유튜브 멤버십 수업, 3대 운동 4주 수업 등등에서도 전거근 강화 운동을 항상 빼놓지 않고 알려드려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일단 푸시업부터 하세요. 푸시업은 체중의 70% 정도를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의 키, 팔 길이 등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대략 70%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kg 성인 남성은 푸시업을 할 때 56kg를 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80kg 성인 남성이 푸시업을 바닥에서 30회를 할 수 있으면요, 벤치프레스 56kg도 30회는 그냥 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80kg 성인 남성이 벤치프레스 50kg로 30회도 못 밀면요, 그냥 푸시업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미예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을 포함한 남성분들은요, 벤치프레스보다 푸시업을 해야 하는 상태일 거예요. 괜히 벤치프레스 자리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푸시업 하세요. 어깨도 튼튼해지고 나중에 벤치프레스를 시작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푸시업이 생각보다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클라인 푸시업을 해주세요. 쉽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쉬워도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한테는 더 쉬운 운동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요, 정말 중요한 기초 운동 3가지를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 처음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이 3가지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워밍업으로 3개월 자세를 하시고 캐틀벨 스윙과 푸시업
시업을 조합한 운동은 체력을 미친 듯이 올려주고도 남습니다. 남들이 하는 그럴듯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더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백권장이었어요.